국민의당 얘기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때 했다 지나갈 것처럼 했다가 며칠 전에 지난 21일 날 끝장 토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사실상 누가 보기에도 끝장 결론 나지 않을 걸로 봤습니다만 그때 이후에 조금 잠재가 되면서 서로 물밑작업만 하나 있었는데 또 며칠 전에 23일 날 원외위원장 간담회에서 원외위원장 협의회장이 여성인데요. 이분한테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이런 말을 했다. 다시 제가 반복하기는 그런데 화면에 나오니까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약간 뉘앙스가 다르게 했다는 얘기도 있고 당신 내가 전에 지원하는 유세를 2번이나 가졌는데 뭐 등 섭섭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내부적으로 국민의당이요. 통합 찬성하는 쪽과 통합 반대하는 쪽 서로 뭔가 수렴하기보다는 아주 격렬하게 지금 더 치열하게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행선을 긋는 정도가 아니라 충돌하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표현은 평행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상은 더 강하게 충돌하는 방향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패널 중에 이쪽 분야를 좀 자세하게 아는 몇 분도 있고 하니까는요. 자료 화면을 보고 나서 얘기를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앞장 세워서 나가고 있는 점은 문제 해결 중심 정당입니다. 이념 정당과 문제 해결 중심 정당,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또는 기득권 양당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점에서는 바른정당도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의원총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이견은 다 빼고 전원이 공감하는 공통적인 부분들은 정책연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정책연대를 시작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체성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 동안 보여주자는 겁니다. 오늘이 이제 그런 시작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면은 20몇 프로가 나와서 네. 한국당보다 더 높게 나온다. 당장의 2등의 길이 올라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구상주치한 얘기죠. 여론조사 결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5% 4% 나오는 게 무슨 정당이에요. 그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이기 때문에 네. 그 사퇴를 요구하는 의원들이 많았다. 있었다. 특히 우리 당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 문제다. 네. 하고 리더십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져서 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네. 예, 제가 이거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뽑지 말고 국민에게 직접 물어보자 해가지고 1차 개헌을 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번도 원내 의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 풀어가지고 당원들을 통해서 결정하자라는 얘기하니까 그때 좀 구조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냥 나오니까 읽겠습니다. 싸가지 발언 관련해가지고요. 이 해서 제가 봤을 때 보통 안철수 대표가 좀 말투가 독특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투는 별로 안 쓸 것 같기도 한데 이정무 실장 어떻게 보세요?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개그맨이라든지 혹은 유명한 MC들 보면 네. 평소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유재석 씨 같은 경우 굉장히 모범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이런 식의 어떤 시쳇말을 했을 경우는 굉장히 큰 타격이 오거든요. 예. 다른 어떤 그런 분들보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의 어떤 저 이미지. 같은 사람을 예를 드시죠. 그러게요. 이유가 적절치 않습니다. 바로 안 떠올랐습니다. 근데 팬들한테는 무지 공격받을 겁니다. 그런가요?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세요. 아니, 유재석 씨 같은 경우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그래도 안 되시죠. 뜻이에요. 예를 들면 안 됩니다. 이거 난리 이제 납니다.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가 처음부터 굉장히 뭐랄까요 그런 어떤 방송에 나가고 예. 뭐 토크 콘서트를 하고 굉장히 유망한 어떤 그런 IT 전문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네. 교수 이미지 굉장히 그런 이미지에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런 발언이 있었을까 하는 어떤 그 의혹이 들은 그런 어떤 상황인데요. 저는 사실 싸가지 없다 발언보다 그 앞에 있는 발언에 주목을 합니다. 네. 제가 총선 때 2번이나 유세에 갔다.
이 발언을 하면서 이 발언이 나왔거든요. 내가 도와줬는데. 그렇죠. 그 말이죠. 그런데 유세 가졌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들리냐면 사실은 조금 또 안철수 대표께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얘기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에 진박감별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이제 주장했던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나한테 이 선거에서 유세 안 해본 그 의원이 누가 있느냐. 나는 다 갔다. 그런데 그게 배신이란 얘기예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그런 주장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 똑같이 누가 대표라든지 혹은 최고위원이라든지 가서 유세를 도와주는 것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해줬다. 그런데 내 말을 꼭 들어야 된다. 이런 그 당 운영이라면 그건 굉장히 좀 너무 리더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의아해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진짜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제가 여기 유일한 여성인 것 같아서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나 유세를 갔는데 도와줬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선의로 지금 해석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싸가지 없다라는 얘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한 겁니다. 여성 비하 발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뭐 구상 위치라고 박지원 전 대표가 얘기하는데 박지원 대표가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논쟁을 하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안 씁니다. 이거는 앞에 딱 여성을 놓고 뭐지? 내가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는 행동이 왜 그 모양이냐라고 얘기하면서 이 표현을 쓴 거거든요. 부지불식간에 나왔겠지만 엄밀하게 보면 여성 비하 발언이고 폄훼 발언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네, 김현대 대변인은 그냥 반대파, 자기한테 반대하는 사람에 대한 섭섭한 과격한 발언이 아니라 또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까지 해주군요. 최근 사정, 안철수 대표 등 이렇게 충돌이 심하게 돼 있는데 지금 저간의 사정이 어떻습니까? 정의남 소장 비교적 알 것 같은데. 예, 뭐 사실은 좀 그 시청자 앞에서 이렇게 뭐 당 사정을 얘기하는 게 조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좀 면목이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원래 좀 재밌게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이 싸가지 발언의 원조는 어찌 보면 그 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세월호 그 유가족 뭐 이번 그 은폐 문제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우리 김용춘 장관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전에 의총장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유시민 의원이죠. 지금 이제 정치 활동을 그만하고 계십니다만 저렇게 좋은 이야기를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들어본 이래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표현이에요. 근데 저는 그 발언 자체보다는 이 얘기가 이제 쭉 퍼지니까요. 당내에 이렇게 소문이 어떻게 반응들이 나타났냐면요. 첫 번째, 야, 저렇게 정말 안철수 대표가 저렇게 말한 게 맞느냐? 의아한 거죠. 왜 지금까지 발언이나 어투에서 저런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확인이 되니까, 사실로 알려지니까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또 이렇게 또 반응이 나와요. 그러더니 결과적으로는 안철수 대표가 많이 변했구나. 뭐 이런 이제 반응으로 흘러가던데.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후의 전망 지금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저는요, 기본적으로 통합 논의 지금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당의 통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근데 중단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마이웨이를 강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통합과 관련된 4단계 추진 계획을 가지고 지난 2014년도에 민주당과 합당했을 때처럼 뭔가 좀 전격적인 통합 추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당내 많은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현역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으면서 국민적 동의와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현재로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차명진 전 의원의 그림과 덧붙인 설명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안철수 대표 싸가지 발언 관련해서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주로 참여한 분들이 국민의당 원외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원외당협위원장들은 통합을 찬성하는가 봐요. 그런데 이 원외당협위원장의 대표로서 사회를 맡은 아까 그 분이 사실은 그 사회를 하면서 상당히 좀 이렇게 통합 분위기에 좀 안 맞는 식으로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그게 이제 안철수 대표한테 기분이 나빴는데. 자, 두 사람은 각기 자기 욕심 챙기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해프닝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이 현재 그 국민의당의 내부의 본질은 이겁니다. 두 분이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박지원 대표는 지금
어떻게든지 이번에 전남지사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두 사람만 있으면? 대표적으로 예를 든 건데 이제 전남지사 하고 싶은데 이 전남지사가 되려면 민주당의 표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능한 한 민주당하고 가까웠으면 좋겠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본인이 대권을 한번 잡아야 되는데 대권 잡으려면 지금 민주당 밑으로 들어갔다가는 나중에 지금 기반이 다 흐트러지니까 당장은 어렵더라도 하여튼 그 독자적으로 버티자. 그 독자적으로 버티기 위한 방법으로서 바른정당하고 일정하게 협력 내지는 통합을 모색한다.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소위 말하면 완전히 한 몸뚱어리로 두 가지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갈등이 생기는데 아마 제가 볼 땐 둘이 같이 하기는 어렵겠다 생각은 들어요. 아까 판넬에도 나와 있지만 평행선 달린다고 했었는데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주제를 좀 넘어가 질문이 다뤄보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오늘 시작할 때요. 정유라 씨 집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경비원까지 협박해서 끌고 올라가서 옆에 있는 남자 칼로 폭행을 당하고 했던 있는데 추가 보도는 아직 나온 거 특별하게 없죠. 추가 보도는 없는데 최순실 씨 관련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최순실 씨 관련 얘기인데요. 이번에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차라리 3년 전에 정윤회처럼 칼같이 박근혜 옆을 떠났어야 됐는데 그렇다. 떠났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 구속되지 않는 사람이다. 옆에 있다 보니까 다 구속됐다라는 겁니다. 못 살겠다.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젊은 시절 아주 존경했었는데 지금은 너무 서운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스스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박 전 대통령은 섭섭한 마음에다가 이후에 뭔가 기대할 게 없다는 그런 판단 속에서 차라리 죽여달라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나왔던 정유라 씨 관련 얘기는 주변 세력들이 뭔가 그동안 혹시 불만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건 추측인데 그것은 좀 두고 보고 판단하기로 하고요. 정혁진 변호사, 지금 최순실 씨 이런 심정일 수밖에 없겠죠? 한편으로는?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이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구속된 게 긴급 체포된 게 작년 10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갔거든요. 근데 최순실 씨가 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이제 60이 이제 넘어간 이제 어느 정도 만 넘었죠. 넘어간 나이고 그다음에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재벌 같은 생활을 했잖아요. 그다음 최근에 그 판결이 고등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 징역 3년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징역 3년을 받은 판결들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이런 그 판결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가장 무시무시한 그 판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특가법 위반 뇌물죄인데 이것은 그 형이 무기까지 가능한 그런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끝이 어디일지 자기가 언제까지 감옥에 있어야 될지를 그러니까 절망적인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재판 중에 저런 행동을 갖다가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유라 씨 관련해서 추가로 나온 보도 중에서는요. 오늘 범행을 한 사람의 카드비 2,400만 원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역시 더 이제 진행이 돼봐야 알 것 같습니다. 추가로 나온 지금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드렸고요. 지금 저기 나왔던 것 중에 3년 전에 정윤회처럼 칼같이 나도 떠났어야 안 다쳤을 건데 라는 주장을 최순실이 했는데 정기환 평론가, 정윤회 씨가 지금 칼같이 떠나가지고 지금 그 국정 관련 농단이라든가 수사 과정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 있습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떠났으면 최순실 씨의 저 말이 맞지만 정윤회는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버림을 받고 떠난 거 아닙니까? 상황이 완전히 저는 다르다고 보고요. 최순실 씨가 법정에서 사형을 시켜달라고 저렇게 고함을 질렀다는 것도 보면 본인이 정말 모든 상황을 봤을 때 더 이상 이제 살아날 길이 없다 이런 판단도 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절실히 살고 싶지만 살 길이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저는 보고요. 이렇든 저렇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경제공동체 또는 정치공동체로 쭉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업자득한 거 아닙니까? 자업자득으로 저런 결과를 낳았고 자기 스스로도 또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 싶으니까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인데 그 핑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돌린다고요? 어불성설입니다. 이종구 실장, 혹시 정윤회 씨가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다시 논란과 혹시 경우에 따른 수사형 무대까지 최순실 씨가 다시 불러내는 계기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그 느낌도 있죠. 왜냐하면 혼자서 사실은 독박을 쓰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피해갔다라는 예. 표현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대통령 이전의 어떤 문제를 갖고 만약에 그 문제를 삼는다면 그 정윤회 씨가 관련된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장 초점이 되는 게 사실 K재단과 미르재단이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역순이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K재단과 미르재단은 사실 최순실 씨의 독자적인 작품이었다라는 예. 것이 이제 거의 추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윤회 씨가 다시 그러니까 불려 나와서 뭐 소환돼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느냐? 저는 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도 뭐 시간이 다 됐네요. 시사 스페셜 오늘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은데요. 6분을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MBN 종합뉴스,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